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컨텐츠 9월 19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16포인트 소폭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6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장 시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 ETF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좀 매각을 한다고 해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우려, 일본 증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급 우려 등이 장중에 좀 작용하면서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장 현재 구간에서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지수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약간 오파동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 투자 좀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일부 데이터들이 약간 다이버전스성 신호들도 있고, 미국의 실물 경기, 우리의 실물 경기를 생각하면 이 시장 시세가 과연 맞느냐에 대한 좀 회의론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보다 잘난 애널리스트, 스트레지스트는 없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수급 유동성이 가는 방향과 함께 궤를 함께 맞춰야지, 시장이 떨어지는데 추세가, 제가 말하는 떨어진다는 거는 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씩 떨어질 수는 있고 잠깐씩 오를 수는 있지만 이런 방향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방향이 바뀐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방향이 바뀌었던 게 어차피 박스권 하단이었고 밸류에이션 하단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말씀드렸던 거지. 지금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사상 최고치 수준을 돌파를 했고, 여기 레벨을 넘어섰고, 현재 상승 추세 중이기 때문에 그냥 상승 추세 중이다. 그냥 그렇게 보는 시황이 제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떨어지지 않겠냐, 떨어질 거다, 이런 예언가식 전략과 시향을 쓰는 것이 오히려 업사이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시황적 관점에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은 지수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건 시장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시황을 판단한다는 것은 시장의 상황을 읽어서 그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나의 포지션을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시황 전략이거든요. 일부 투자자분들은 지수형 ETF를 거래를 하신다거나, 혹은 선물 거래자 같은 경우는 지수 그 자체의 방향이 중요하지만, 우린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수 그 자체의 방향과 강도 이거보다는 현재 시장 지수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돈의 움직임 혹은 데이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어떤 주식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느 업종, 어떤 종목을 어느 정도의 매매 강도로 혹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얼마만큼의 목표로 전술을 실제로 진행을 할 거냐에 대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황 전략을 구상하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상황은, 제가 이번 시장 올라올 때 반도체, 전력망 이런 쪽으로 강하게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카데미에서도 그런 관련 종목들 위주로 쭉 브리핑 세팅을 해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고, 이런 미국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의 핵심 종목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마이크론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미국 반도체가 엔비디아 중심의 시세에서, 엔비디아가 2년간 시장을 주도했다가 좀 약해지면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종목이 보면 브로드컴, 주문형 반도체, 이제 연산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시장이라고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오라클의 막대한 클라우드 수주 잔고, 이번에 실적에서 확인한 엄청난 수준의 클라우드 수주 잔고를 보면, 이게 그동안은 엔비디아의 H칩, 하이엔드 AI 칩을 위주로 해서 대규모 연산을 위한 그런 인프라 구축에 투자 역량을 집중했다면, 이제
너무 비싸지기도 했고 자체 칩 개발과 그리고 지금의 글로벌 탑 20에 들어가 있는 지금 수많은 AI 소프트웨어들이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쓰지 않고도 글로벌 탑 티어로 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물론 뭐 그록 같은 경우에는 H200 칩을 무지막지하게 사서 뭐 거의 뭐 1위 수준까지 빠르게 올라갔던 이런 연산 대초거대 연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H200 칩에 대한 프리미엄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이제 시장은 그런 그 연산 시스템에 대한 구축보다는 실질적으로 추론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낸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 그럼 당연히 그러한 추론형 모델을 직접 구동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의 확충이 더 요구되는 것이고 그 데이터 센터형 레거시 메모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거기에 엔비디아까지도 차세대 칩에 GDDR7을 탑재할 거라는 이런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메모리 칩의 전반적인 이 초점이 레거시 메모리 쪽으로 급격하게 넘어오는 이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HBM 쪽에 지금 주력을 해. 물론 뭐 하이닉스도 낸드 커버하고 레거시 디램 커버하지만 그동안 힘을 못 썼던 삼성전자의 어떤 상황이 저는 더 긍정적이지 않나. 주식은 내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다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배팅과 선호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 반등시 매수입니다. 반등시 매수, 조정시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려오면은 이거 사야 됩니다. 매수, 그러니까 직접 내가 사든 안 사든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에 대한 객관적인 투자 의견을 고민을 해보면 매수입니다. 매수. 지금도 저는 보유 의견이고요. 조정시 매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 턴이 어디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느냐? 정고점 바라보러 갈 것 같은데? 그럼 삼성전자 9만 원이 돼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은 뭐 7만 중후반이 되겠죠. 그럼 이거 20% 턴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삼성전자를 사도 되는 정도의 매력적인 기대 수익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지수가 과연 삼성전자가 20% 올라가는 동안 시장 지수가 20%를 상승할까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아니지 7만 5천원 기준 20%고 지금 기준으로는 15% 정도 되니까 그럼 시장 지수가 여기서 15%의 상승세가 나올까요? 350포인트에 520포인트 정도 되니까 대략 4,000포인트인데 그럼 삼성전자로 지수가 다이렉트 4,000포인트를 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15%가 추가 상승한다고 해서 지수가 15%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승 시장에서 약세 종목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플러스 15%. 근데 지수가 15%가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플러스 15%. 근데 지수가 만약 뭐 예를 들어 5%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의 10%에 해당하는 것만큼 종목들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억하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시장의 50%는 아니니까 뭐 나머지 다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 마이너스 10에 대한 하락 커버 종목들도 분명히 꽤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까다로운 것이고 이런 시장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 경력이 뭐 한 10년여만 되셨던 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언제냐?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이 당시 시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의 주인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습니다. 2017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2017년 요 마디에
삼성전자의 2016-17년 시세가 이렇게 났습니다. 해당 구간 지수도 올라갔죠. 그런데 이 구간 수많은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약세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직접 공략을 해서 보유하고 있지 못한 수많은 투자들은 이 강세장에서 소외됐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뒷북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는 반도체 긍정 의견을 별로 안 드려왔고, 2차전지는 뭐 아주 지금도 뭐 별로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올해 초 작년 말부터 반도체 이제 뭐 바닥권에서는 하셔도 된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년을 저는 반도체를 좋게 봤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스토리가 저의 사실 구상으로는 내년 정도,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면 원래 IT 수요 증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기와 좀 저금리죠. 그 글로벌 유동성 완화 국면에서 IT 수요 증가율이 높아지고 설비 투자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내구재 투자, 설비 투자, 그러므로 IT 수요 증가율, 그리고 개인들의 IT 기기에 대한 교체 수요도 강화되고 이러면서 보통 이제 금리 사이클하고 반도체 사이클하고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올해 연말부터 금리 인하 시작하면은 내년도에 좀 저금리 국면에 들어가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 이렇게 저는 기대를 했는데, 이게 좀 빨리 온 거 아닌가.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유동성 사이클을 예상했는데 그보다 빠르게 AI 초점이 추론 시장과 본격적인 이제 서비스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전망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배팅이 벌써 시작됐지 않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뭐 미국 시장이 거의 뭐 금융위기급의 대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 시장은 미증시보다도 강할 수 있고,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을 두고 있는 한국 시장으로의 외국인들의 오퍼가 계속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전반은 나쁘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좋다고 다 좋은 시장이 아닐 거라는 거죠. 반도체 반드시 커버가 돼 있어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제가 어제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제 예를 들어서 종목들 제가 반도체를 어제 라이브에서도 좋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이거 사도 되냐 저거 사도 되냐 말씀드릴 때, 뭐 반도체가 이제 밸류에이션 20레벨 소부장이 12개월 포워드 PER 20배 수도 레벨에 들어갔으니까 좀 조정 나오면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일단 사고 내리면 더 사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지금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만약 지금 경기 뭐 중후장대 산업이나 경기 민감 섹터들 뭐 이런 반도체 커버에 소외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세팅이 돼 있다면 전력망까지는 괜찮아요. 전력망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조방원전, 지주, 금융, 바이오 이쪽 정도면 뭐 사실 뭐 괜찮아요. 거기에 이제 반도체 같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소외되어 있는 섹터는 여전히 좀 힘들고 답답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밸런스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 지금 의견은, 저는 반등시 매도해야 되는 주식은 지금 팔아라는 주의입니다, 원래. 그리고 지금 제가 반도체 삼성전자 투자 의견 조정시 매수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지금도 매수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조정시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 전공정들 대부분 조정시 매수 같은데, 그럼 그냥 지금도 사도 된다는 생각이고, 사서 좀 조정 나오면 남들이 사주는 자리니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혹은 내가 여력이 되면 10% 사놓고 내리면 20% 더 사도 되는 거고,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반도체 업턴이 예사롭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 한번 주말에 잘 고민하면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이 관점의 커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전력망은 기본적으로 AI 거대 담론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력망은 뭐 기본적으로 괜찮고, 그리고
방산, 조선, 원전, 조선 원전 당분간 재미없어요. 특히 조선 원전 같은 경우는 에이펙 정도까지도 뭐 큰 시세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올라와서 쉬는 거니까 뭐 어차피 그런 주도 라인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막 소외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당분간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나는 2년 3년 보겠다 하시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되는데, 만약 1, 3개월 트레이딩 전략으로 본다면 자동차 완전 꽝입니다. 이제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비하시는 주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제 반도체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매수 기회입니다. 그 점 잘 활용하시면서 한번, 이거 좀 중요한 저는 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현입니다.